이게 똑같은 특약의 내용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쓰느냐 임차인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조금씩 키우면 네. 중개업과 관련된 스킬이 푹푹푹푹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중개업의 진짜 현장 이야기를 전국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특급 노하우 네오비 TV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동산 중개의 찐 중개 실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오비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세종 몽땅 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자격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그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떠한 것들을 얘기해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중요하죠. 첫 계약 생각나세요 혹시? 아... 직접 쓰신 첫 계약, 소공 뭐 이럴 때 말고. 직접 쓰긴 계약은 제가 25평 아파트 매매. 썼죠. 써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부동산 중개망이 세팅이 잘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썼어, 수기로. 수기로. 나 갑자기 할머니 된 기분 들어. 그렇네, 조상이네, 조상. 2004년도였는데요. 그때 막 이제 수기로 쓴 것 같아. 그렇네, 그랬었는데, 그때는 진짜 주먹구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계약서 정말로 어설프게 쓰면은 힘든 시장을 보게 된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약서 작성 쓰는 거, 요즘은 그 공인중개사 협회 K렌,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 있어요. 다 있게끔 네. 돼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는 그냥 부동산 뭐 매매, 임대 이것만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요 업종별로 다양하게 분양권, 계약서, 상가, 권리금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하셔서 네. 거기에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또 얘네들이 요즘은 자꾸 정보가 진행됐잖아요. 잘못 쓰면 안 넘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중개사들한테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빼먹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다른 곳보다 그 기본 포맷이나 다른 것들이 제일 왜냐면 그 지역마다 쓰는 지역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레츠, 나래, 뭐 코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걔네들보다 그 한방 프로그램이 되게 좋거든요. 좋아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잘 만들어져 그래서 있어요. 그곳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넣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 그쵸. 이 얘기 하셨잖아요. 네. 주민번호 자릿수 틀려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페이지가. 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매우 유용하십니다. 그쵸. 실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많은 특급 노하우랑 막 이런 거를 열심히 예전에 제가 진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그냥 이제 많이 어느 정도 기본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좋고 이 K렌 계약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보면 공동중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계약서 작성을 다 해서 그쪽 부동산한테 보내기를 해도 돼요. 맞아요. 저는 그 기능 엄청 잘 써요. 저는 그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 회원이 어이없다고 어떻게 그 보내기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이럴 때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알기는 알았는데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한방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그러니까 그거죠. 다른 부동산에서 공동중개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 이거를 우리 사무실에서 다시 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내 거 안에 뭐 잔금이나 아니면 만기 때 알림 떠주고 하는 것들을 반영을 시키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제가 다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는 저도 한방 회원이고 여기도 한방 회원이면 세종에 계신 분에게 제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내기 하면 바로
보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한데 그런 것들은 되게 쉽게 여기. 대표님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 가입을 하시고 여기 밑에 있는 프로그램 설치만 누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설치가 다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깔리는 특약사항하고 관련되는 것도 네. 임대면 임대, 매매면 매매대로 클릭해서 다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서의 틀은 이미 갖추어질 수 있다. 네. 그런데 네. 내가 계약을 처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동중개로 다른 부동산하고 계약서를 써보시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손님의 태도, 반응에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취해야 되는 액션들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특히 또 잔금 때도 마찬가지고 맞아. 이러한 액션들을 잘못 이해해서 계약서 쓰러 손님이 다 만났는데 그 순간에 깨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계약은 가급적 내가 무조건 다 양쪽 중개를 다 하려고 용 쓰지 마시고 맞아요. 다른 부동산하고 같이 공동중개 하시면서 관계도 쌓고 그분이 중개를 하는 스킬도 익숙해지시고 요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요. 처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한 8개월 정도 일을 할 때 그때 대표님이 경매하시는 분이라 사무실에 잘 안 나오셨어요. 그 제가 매매를 하나 쓰는데 수기로 썼었어.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서 조금 오래된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옆에다 앉혀놓고 그분하고 같이 썼었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막 등에서 땀이 쫙 났던 거 생각나. 근데 요즘은 네. 컴퓨터 PC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돼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고 한방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라는 대로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래도요. 케이스마다 기본 특약 그 다음에 특약이 조금 멘트를 조금 압축적이고 네. 법정 용어를 조금 테두리 있게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지금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필터링은 다 된 것 같은데 네. 계약서 작성과 특약? 관련된 비밀과외라는 오. 타이틀로 계약서 특약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약서 특약을 작성할 때도 공인중개사가 주도적으로 네. 계약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네. 처음 중개를 경험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매우 유용한 내용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장 강의 외에는 아직은 오픈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개의 환경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후에 이제 문제가 예.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꽤 많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현장 강의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있으실 때는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뭐 그거는 향후에 뭐 네. 대표님들이 진행하시면 되고 네. 우선은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네. 작성된 네. 뭐 그런 특약들 불러오는 것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아마 다 그 등록하실 거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무교육에도 꼭 계약서 작성하고 관련된 강좌가 3시간짜리가 있어요. 있는데 네. 그때 나누어준 이렇게 두꺼운 책 있어요. 책. 그 속에 보시면 특약과 관련된 사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네. 그 실무교육에서 배포해준 책을 네. 그냥 집에 잘 모셔두고 왜냐면 너무 이러거든요. 두꺼워. 너무 두꺼워서. 그런데 실제 거기에 너무 할자 내용이 많아요. 저도 나중에 창업하고 나서 우연히 그 책을 펼쳐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특약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그 어느 그 누군가의 조언보다 내가 먼저 공부하고 스킵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쵸. 그러한 것들로 계약서 작성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했을 때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 한방 공인중개사 협회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 하신다 하시면 앞으로 이제 재연장 뭐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로 많이 활용화가 되니까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물 등록하는 매물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방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잘 활용하시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면서 교육도 많이 해요. 그럴 맞아요, 때 많이 맞아요. 꼭 빼먹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용 있는 것들을 꼭꼭꼭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있을 때마다 가고 저희들도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가서 보는데 갈 때마다 변합니다. 아하 이러고서 많이 배우고 와요. 이렇게 음. 부동산을 오래 하고 하면서도 아무리 오래된 사람도 실수도 있을 수 있고요. 빼먹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한 케이스도 있고 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 놓치는 순간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로 거기에서 이랬지 하면서 자꾸 배우고 오니까 이렇게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하셔서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활용하시고 하셔서 조금 상황과 케이스별로 너무 특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약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놀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왜냐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특약의 내용인데 임대인 입장에서 쓰느냐 임차인 입장에서 쓰느냐에 따라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간극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조금씩 키우면 네. 중개업과 관련된 스킬이 푹푹푹푹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는 대표님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하나씩 보태어 가시면서 경험을 채워 가시다 보면 네. 뭐 중개 초보라고 중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럼요. 회원들 중에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계약서 무지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점은 있어요. 어느 정도 스킬이 쌓일 때까지는 시키는 대로 한다. 그쵸.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다른 분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쌓아갈 때 그쵸. 손님과 계약이 성사돼야지 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다 그런 경험들을 다 하신 분들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킬을 간접으로 배우시려면 교육을 통해서 배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임금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시는 것도 좋은데 임금 부동산과 친하게 지내실 때 단점은 하나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거를 그분에게 노출하기가 참 어려워. 그렇죠. 그래야 네. 다음에 이제 노출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가서 옆에 부동산에 무슨 물건 있던데 그러면 저희를 이제 조금 그죠. 하죠. 그때 뭐냐면 그때 그게 그 소재가 돼요. 그 부동산 그때 그거 실수했잖아요. 막 이러면서.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에 엊그제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뭐 대표님 이거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뭐 매매 금액의 갭이 뭐 500이 나고 600이 나요. 막 이랬을 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장을 따라서 매도장 매수장을 확인을 해서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에 따라서 매수자를 설득을 하거나 매도자를 설득을 한쪽을 살아서 섞고 나서 매수자한테 유리한 특약을 자꾸 제시를 해라. 제가 그렇게 자꾸 제시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오셔서 밥을 사시더라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특약이 계약을 이뤄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에 따라서 금액의 갭이 생겼을 때 이걸 클로징 할 때 이런 특약을 제시를 해서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유리하십니다 얘기를 했을 때 전문적이구나. 이 사람 나를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그렇죠. 유리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로 해서 그 손님을 나한테 땡기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결론은 협회에서 나온 특약 공부 좀 하시고 거기에서 나눠준 책자 공부를 좀 하시고 이렇게 특약 관련된 교육 있는 거 쫓아다니시면서 처음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뭐요? 약간 번외인데 혹시 세종 아직도 다운계약서 쓰나요? 안 써요. 안 쓰죠? 네, 쓸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아파트 거래를 하는 게 주변 가격 시세가 현장이 높기 때문에 요즘은 다운 안 써요. 분양권만 초반에는 조금 썼었어요. 최근에 제가 상담받았던 것 중에 다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고 질문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셔요. 저는 무조건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원래 그런 일이 있어도 안 하는데 특히 중개를 처음 하시는 분이 그 다운 계약서를 쓴다? 헐.
이게 뭐냐면 헐.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를 클로징하는 대화 속에서 이걸 네. 어떻게 커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네. 이 다운 계약서를 무조건 쌍방이 다 동의를 했으니까 쓰겠다? 안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중개의 기본을 알고 나서 다운 계약서도 해도 안 되지만 혹시라도 해야 되는 순간이 펼쳐지면 기본 계약 툴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숙지되고 나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야지 처음부터 중개를 접근하실 때 다운 계약서 이 지역은 다 쓴대요. 그건 그 지역에서 중개 안 해야 돼. 그 지역 다 너무 쓴다는 위험해요. 아니 그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종에 계시는 정진숙 대표가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이 털렸는데요. 알아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밤잠 못 잘 일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왜냐면 뭐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얘기지만 매도 매수한테 먼저 다 전화해서 다 확인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전화 온대요. 맞아요. 요즘에 그 사람 어떻게 만났냐고. 그러고 또 수수료 얼마 줬냐. 그렇게 물어보면 수수료 금액과 또 매매 금액 일치가 안 되면 이제 그런 거 갖고도 조사하고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 하시는 분들은 굳이 다운을 쓰시는데 굳이 가서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거기에 보고. 욕심 안 부리셔도 중개할 거 많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하셔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옆 부동산이 그런 다운 계약서 쓰는데 나는 안 쓴다고 괜히 굳이 거기에서 피해의식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냥 저도 손님이 전화 와서 뭐 어디 부동산에서 뭐 어떻게 해준대요. 그냥 거 가서 쓰세요. 저 그래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고객을 더 보호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맞아요.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사모님이 그거를 쓰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는지를 내가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걸 그대로 불러드리면 그분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험한 일이구나, 안 좋은 일이구나를 맞아요. 아시면 저한테 다시 상담을 해요. 다운을 안 쓰고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조금 더 해서 매가를 조금 더 올려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거를 만들어드리면 그분은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그 물건은 제 거 전속이 되거든요. 이 수수료라 하면 여기에 표현이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세금을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서 저는 지금은 그냥 거거 부동산 가서 쓰세요 하지 굳이 다운을 쓰라고 얘기를 안 드립니다. 네네네. 갑자기 그게 왜 생각났어요? 최근에 누가 저보고 10억 5천에 매매하는데 9억에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고 계약서 쓰는 방법을 알려달래요. 근데 네오비의 철칙인데 저희는 불법 안 해요. 왜냐면 불법 안 하고도 중개를 얼마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게 많은데. 그쵸.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만약에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멘트 하나를 잘못해서 오류가 났죠. 근데 이분은 제가 잘못 가르쳐줘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진행했을 때 발생한 리스크하고 타인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분한테 저는 다운 계약서를 어떻게 하시라고는 설명을 안 드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드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계약서 작성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초보신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말자. 중개는 욕심보다 손님한테 어떠한 이렇게 소중한 가치를 전해드릴 건지 이분에게 왜 얼만큼 중요하고 이 중요한 거에 이 물건을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세금하고 관련돼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떤 데인데. 요즘은 다 정보화 시절에서 무서워요. 웬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소득도 축소시키면 안 되는 세상에 지금 매매계약을 다운으로 간다? 지금 시끄러운 동네 많아요. 지금 입주권 시장 안 그래도 단속받고 있는 곳 엄청 많으니까 그 점까지는 너무 아직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기본 중개하고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시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협회 한 방을 잘 뜯어보시면 제일 정확하시고 그거 외에는 저희가 저희 네오비에서 준비된 계약서 특약 작성 비밀과의 이러한 과정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얘기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